네, 시작할게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6일 차입니다. 네. 오늘은요, 헷갈렸습니다. 체크를 안 해놔서. 근데 157페이지. 우리의 미래는 여기부터 안 한 것 같습니다. 했어도 또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의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서 내가 어떻게 관찰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죽의 모양이 결정이 되듯이 내가 이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에 느끼는 거, 행복을 만들어낼 건지 고통을 만들어낼 건지, 그쵸? 분노, 미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게 감정에서 벗어나서 해빙이 있음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 편안함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 자신이 바꿔갈 수 있는 거는 어릴 때 어릴 때 상처를 자꾸 재맥락을 해야지 이게 바꿔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답은 3살 이전의 사건에 있다. 모든 남편이 이상하게 보여도 그쪽에서 찾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을 하던 내가 받아오면 내 거고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욕하는가 보다 하고 내가 안 흔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근데 우리 자꾸 동요가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이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제 맥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그 상대방이 하는 반응에 내가 흔들릴 때는 정신없잖아요. 막 흔들흔들하면 내가 흔들려.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막 내가 흔들려. 근데 그게 스탑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편해요. 해보세요. 정답은 3살 이전의 사건. 돌 때 사건을 자꾸 그 애기한테 가서 애기를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쵸?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자연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탐구 방법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관측하는 것이 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몇 년 전 이탈리아 몬차의 시의회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다 그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99%가 잘못되었다고요. 내가 보고 있는 99%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99%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역으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다는 거예요. 99%가 잘못됐다. 내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혹시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거대한 렌즈에 의해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스티브 호킹, 위대한 설계에서 이제 쓰신 글인데, 굴절된 세상에서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 근데 진짜 똑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정말 똑바로 봐지는 거예요. 정말 사무실에서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안 되고 쟤는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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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이 남편은 다 뭐예요? 저 사람들이 다 아파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맥락을 못해서 상처 때문에 하고 있는 행위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 근데 잘못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그쵸? 서영경님. 아, 자식 평생을 엄마를 잘못 이해했다고. 그쵸? 예. 야, 이거 엄마를 오해하고 살다 죽을 때까지 오해하고 죽어서도 오해를 했다면 아마 또 만나야 될 거야. 오해 풀러. 근데 지금 뭐야? 40년이라도 어디예요? 아이고, 저도 45세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게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진짜 잘못 보고 있었다. 저도 남편을 보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옛날에는 분노로 그냥 막 으이구 막 그냥 막 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같이 그냥 막 보였는데 이제는 지금 그냥 상처받은 아이가 상처 치유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저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웃기죠? 야, 세상이 뒤집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서 볼 수 있어요.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을 의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내가 먼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내가 나를 치유를 하니까, 치유가 되어 가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사 정도 되면 조금 어느 정도 더 똑바로 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박사 과정을 밟는 거예요. 치유사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내가 치유가 되는 게. 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무슨 얘기를 막 하면 막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요. 결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분들은 결정을 먼저 해요. 결정을 하면 과정이 딸려와요. 그거를 해보세요. 결정을 하면 이 과정이 딸려오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정을 보고 이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1이고 이게 2인데 꼭 이게 1이고 이게 2인 것처럼 상황을 보고요. 절대 이 상황은 전에 부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한 상황이야. 그래서 상황이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 그런데 자꾸 이 상황을 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상황은 딸려온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간다, 한다, 돈이 있다, 행복하다. 이걸 결정을 하면 이거는 다 된다는 거죠. 요번에 시크릿이 저희 선생님이 딱 뭐예요? 성공은 결정돼 있어. 그런 거잖아요. 행복한 성공은 결정돼 있어.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성공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막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그래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거 빨리빨리 올라오니까 해결이 어쨌든 잘 돼서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보려면 결정하고서 과정은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막 두려워서 결정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야지만 이게 저절로 돼요. 어쨌든 좋아요. 그쵸? 네.
남편도 똑바로 보이기 시작을 했으나 박사과정이 내년이 지나고 하면 더 똑바로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시크릿을 또 12월에 다녀오고 나면 더 똑바로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세상을 똑바로 봅시다. 똑바로.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고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내가 잘못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에 160페이지. 사례, 턴어라운드.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구루를 찾아왔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날수록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돈을 전부 날리는 꿈을 꿀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을 전부 날릴, 꿈을 꾸면은 돈이 전부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꿈이 무엇이게 불안하고 돈이 1년 동안 뭔가, 이 수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막 있는 거야. 그래도 뭐 수익이 날 거야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꿈까지 꿔. 그러면 난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던 그가 서윤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그죠? 해결책을 구한 거예요. 서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서윤이 물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20달러와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어릴 적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다. 경험이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 경험.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또 경험을 또 할까봐.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쵸? 잊어버려지지가 않잖아요. 또 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큰 돈을? 그럼 큰 돈이 안 들어오죠. 불안하니까. 지나갔어. 과거는 지나갔어요. 사건은 있어서 지나갔는데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뭐요? 큰 돈이 들어오면 또 이게 소매치기 당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오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야 돈이 들어오십니다. 그쵸? 근데 불안하면 안 들어오셔요. 그쵸? 내가 에너지가 불안해서 출렁거리냐 이거죠. 편안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서현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야단까지 맞았어.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나도 놀랬는데 엄마한테 또 야단 맞았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쵸? 야단까지 맞아서 꾸지람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다고 한다. 누가 가져갈까 봐. 다 찾아보셔야 돼요. 혹시 누구한테 돈 소매치기 당했거나 잃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맥락 바꾸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아니면 또 잊어버리고요. 그 기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게 이렇게 잠재돼 있거든요. 그때 그 생각하면 막 생각하기 싫죠. 회피해요. 그때 그 느낌이 싫어서. 그런데 그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잠재돼 있어요. 꼬물꼬물거리고 있어요.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나가주십시오. 누가 들어와가지고 삑사리를. 점점 누가 눈치 주는 데 들어오더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네, 정유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울리는데 들어오시더니 삐삐삐 하고 도망가셨습니다. 늦게 알아차리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돈이 가져갈까봐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돈에 대한 불안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소매치기 당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돈을 훔쳤던 기억이 있어요. 1,000원짜리 몇 번 했어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계셨는데 막내 이모만 왔다 가시면 용돈을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5단 서랍 밑에 맨 밑에 할머니 그 지갑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면 싹 보면 용돈을 옛날에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치, 없잖아요. 잘 못 사니까. 딱 이모가 왔다 가면은
알사탕도 사다 드리고 할머니 딱 뭔가 풍요로워졌어. 그러니까 딱 보면 뭐야 뭔가 할머니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안다. 할머니가 하고 코로 주무실 때 있잖아. 그럴 때 싹 가요. 살금살금 가 가지고 서랍을 싹 열어 가지고 탁 만지면 지갑이 있거든요. 그럼 딱 보면 여기 똑딱 탁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똑딱 탁 들면 그 종이가 만져지거든. 그 종이 싹 꺼내 가지고 싹 꺼내서 딱 보면 돈이 딱 보이는데 그때 어때요? 불안하고 있잖아요. 돈이 막 불안하고 막 날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썼거든요. 불안한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돈에 대한 느낌이. 그것도 느끼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느낌이 딱 있는 거야. 그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매치기 당하거나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훔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돈을 싹 뺄 때 불안했던 그 느낌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어때요? 빨리 써 버리고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찾아서 느끼게 해 줘야 돼요. 훔쳤거든요. 훔친 분 있잖아요. 뭐 웃고만 있어요. 본인들도 웃는 사람은 같이 그런 거야. 맞죠? 훔쳐본 기억이 있잖아. 적어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 실실 웃으시는 분들 다 훔쳐본 기억이 있는 거야. 그쵸? 기억이 있다니까. 다 있잖아요. 훔쳐본 거 뭐 빼앗긴 거. 누구 돈 훔쳤어. 많이 훔쳤다네요. 제 거 아닌가 싶네요. 아 3 번이 엄마 돈이 장땡이야 엄마 돈. 그래서 요새 저는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녀요. 엄마 돈, 아빠 돈 난리 났습니다. 많이 훔쳤대요. 쫄딱 모았다가 쫄딱 뺏겼어요. 많이 훔쳐서 모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돈이 들어오는데 돈에 대한 느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한 거야. 그럼 100 이야 에너지가. 에너지 밝기가 100 이에요. 불안해서 얘가 못 들어와요. 또 불안하니까 오빠도 난리가 훔쳤는데 오빠랑 동생이 혼났어. 민지님은 본인이 훔쳤는데 오빠하고 동생이 대신 혼났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근데 있잖아요. 돈을 훔칠 때 불안하다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양심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양심에 '나는 괜찮아.'라고 한다고 하지만 양심이라는 선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의 그 불안했던 그 느낌 때문에 돈을 생각하면 그 느낌이 작동을 하거든요. 해빙이 아니라. 해빙은 억지로 한다 하지만 해빙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걸 청소해야 온전히 해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나고 이건 반드시 느껴야 돼. 돈 훔쳤을 때 그 느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생생하냐? 그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 훔쳤을 때 할머니 돈. 느끼게 다 해 주셔야 돼. 이거 끝나고 나면 느끼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 느낌을 싹 느끼잖아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해 줘야 된다니까. 느끼게 다 해 주세요. 돈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막고 있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훔쳤었던 그 기억들, 느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쵸. 저는 돈도 훔쳤었던 그것도 있었고 그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5 학년 때. 그리고 저는 6살 때 유치원 갔을 때 밤을 잃어버렸을 때 느낌이 이만큼 모아 놨다가 슝 없어졌던 거. 선생님이 그게 이만큼 모아 놨던 게 사라진 게 아니라 간식으로 나누어 먹었다. 베풀었다. 많은 사람들하고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라고 제 맥락을 이렇게 믿음을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많이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또 '베풀어야지.' 하는 그거로 풍요로운 거로 맥락을 바꿔야 돼요, 믿음 체계를. 저는 크면서도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한 톨도 안 남고 다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지?' 없어졌던 것만 기억했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간식으로 다 가져가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걸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셔야 돼요. 돈에 대한 느낌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훔쳤는지, 빼앗겼는지, 모아 놨다 잃어버렸는지 그런 걸 다 적어서 해 놓으셔야 돼요. 민지 님은 옛날에 아빠가 100만 원 가져갔다고 해서 100만 원 갚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아빠가 100만 원 갚아 줬어요. 옛날에 100만 원 갖다 쓰고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내 돈 가져갔다고. 내 돈을 내 돈 내놔." 따라다니면서 아빠한테 하니까 아빠가
돈을 주셨어요. 갚아서 받았어. 돈을 받았어. 예. 갚아주라 그랬어요. 제가 꾹꾹 찔렀어요. 저거 안 좋은 느낌 있으면 애가 돈을 모으거나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꾹꾹 집 나간 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흘려보낸 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지갑에 10,000,000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나 보세요. 네. 그렇게 큰 돈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1,000,000원? 1,000,000원 정도 들고 다니면 어떨까요? 저도 요새는 돈을 진짜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 현금 갖고 다니면은 아직 돈에 대한 게 느낌이 안 좋네. 들고 다니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들고 다니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카드 뭐 이런 건 좋은데 현금을 그래서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안 좋네. 그거 다 느껴야 되겠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현금 저도 넣고 안 다니거든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현금은 이상하게 누가 이렇게 가져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1,000,000달러로 시작해 보세요. 1만이 아니라 1,000,000달러. 그다음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는 거죠. 더불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도 느껴보세요. 100만 원을 넣었다가 그 느낌이 괜찮으면 점점 이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그냥 100만 원을 들고 다닐 때 느끼면 저도 뭐 이렇게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기껏해야 그런 거지 50만 원도 안 들고 다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 이거죠,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안 좋은 거는 사라져야 돼요. 안 좋은 느낌은. 그냥 풍요롭고 편안한 걸 느껴야 돼요. 해빙. 편안한 거. 내가 있다.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억지로 막 빚을 내 가지고 이자 내 가면서 뭘 갖고 있고 막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의 돈에 대한 감정을 보시라는 거죠. 서윤을 신뢰한 사업가는 그 말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첫날에는 1천만 달러를 지갑에 넣었다. 갑자기 큰 돈을 넣고 다니자 길을 걷다가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봐야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액수를 늘려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도 10,000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 이거 읽는데 딱 생각나는 게 있네. 설컹한 느낌이 또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 큰애 돌 때 왜 옛날에는 돌 팔찌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그게 있구나. 제가 생각을 안 했었던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 기억이 떠올라 얘기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 제가 그 큰애 임신했을 때 이제 부산이 친정이었거든요. 그 대구에서 살았어요. 대구에 인제 와 가지고 아기 갖고 인제 큰애 놓기 전이었는데 11월생이니까 얘가 한 9월 말쯤인가요? 그 갔다가 임신해서 인제 엄마한테 갔다가 왔는데 신랑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금방. 그래서 데리고 뭔가 좀 더 친절하게 저녁을 같이 밖에서 먹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집에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폐물이 있잖아요. 뭐 팔찌랑 반지랑 막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좀 정리 좀 해 놓지." 그러면 알았으면. 먼저 알아낸 거예요. 놀이터 앞에 집에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 뜯까 보니까 있잖아요. 서랍이 열려 가지고 막 있죠. 폐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네. 훔친 거. 그것도 뭐 어쨌든 성인이 돼서 그게 훔쳐서 사라진 것들이 어릴 때 그 뭔가 인제 그 밤이 사라진 거로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막 있네요. 그래서 그 이제 폐물이 사라지는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셋째가 또 임신을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너무 웃긴 거 있죠. 제가 인제 "할머니 집에 갔다 올게." 이거를 갖다 밖에 현관문에다 붙여 놨어요, 메모지를. 우리 큰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 도둑놈이 보면은 어때요? '아 여기 이 집에 아무도 없구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써 놓으니까 여기 보면 이걸 또 띄면 되는데 그전에 이 애가 들어가기 전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때도 뭔가를 가져갔는데 얘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없다 하니까 여기 동그랗게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에 동그랗게 있잖아요. 우유 집어넣는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열고 얘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집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더래요. 그걸 그대로 쳐다보고 나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도둑 맞았다니까 나중에서 거기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애도. 그래가지고 셋째 임신을 했을 때도 또 한 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그 그리고 큰애가 임신 돌 됐을 때 그 팔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선물을 돌 막 집에서 돌잔치하고 막 이래 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그게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까만 비닐에다가 그 폐물을 싹 담아 가지고요. 그 야채 박스 밑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말도 안 했어. 친정엄마한테. 야채 박스에도 넣어 놨는데 한 번씩 왜 야채 박스 청소하잖아요. 물은 거 막 잘 안 그 야채 먹으면 막 버리잖아요. 같이 버려 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슝슝 버렸네. 야, 기가 막히네. 오늘 느끼기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뭔가 이렇게 사라지고 없애버리는 거. 그게 어릴 때 이게 반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싹싹 없앤 걸 계속했구나, 이거를. 이야, 이게 있잖아. 이런 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저 이거 폐물 이게 없어지고 도둑 맞고 이런 것도 도둑 맞으라고 제가 있잖아요. 미녀가 그래서 엄마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할머니 집으로 와 이름 써놓으니 도둑이 딱 보면 뭐야 아무도 없구나 이러고 있잖아. 공개하고 다닌 거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공개하고 다니고 완전 까만 비닐에다 넣어서 그냥 야채인지 뭔지 같이 해가 쉥쉥 갖다 있잖아 버리고. 옛날에는요 꼭대기에서 쭉 버리면은 그 쓰레기장이 막 있어. 어떻게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설컹했던 그 느낌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나오네요. 야, 제가 좀 돈을 좀 벌락하니 뭔가 안 좋은 느낌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느끼면 되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그 느낌을 그때, 생생하네. 그 느낌을 싹 느끼면서 그 느낌이 지나가도록. 그래. 와라, 두려워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적어보세요. 있어요. 그게. 사라지면은요, 돈이 들어온답니다. 제 맥락을 오셔서 하세요. 제 맥락은 저희 선생님만큼 제 맥락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걸 배우셔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액수를 늘려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만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느낌이 점점 그 불안했던,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넣으면서 불안한 느낌을 이렇게 헤딩을 느끼기를 하나 봐. 그쵸? 100만 원부터 1000만 원도 넣어도 느낌이 안 좋은 걸 느낌이 그냥 종이가 들어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기를 하시네 이분은. 그쵸?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느끼기를 해도 됩니다. 꼭 뭐 갖고 다니지 않아도. 네.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데 있다는 게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죠. 빨리 찾아보세요. 돈에 대한 거 불안한 거 있잖아요, 다. 불안한 때문에 걔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막 꼬이는 거예요. 막 버리는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이야, 기똥차게 버렸네 그냥. 너무 웃긴다. 그쵸? 어 그래서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만한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야,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 가자. 돈에 대한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돈에 대한 느낌과 감정, 믿음 체계, 그러니까 느낌, 지금 있었던 거 생각을 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감정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리고 느낌도 안 좋아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쫙 찾아봐서 느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 찾아옵니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찾아보십시오. 재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막연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업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느낌이 싹 안 좋은 느낌이 탁 하고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식이고 에너지잖아요. 순수 의식으로 편안해야 돼. 근데 이 느낌이 안 좋은 거로 탁 막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럼 이게 돈이 들어오다 퉁 부딪혀서 안 들어와요. 이거 풀어줘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사업의 기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나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침내 해당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는 달, 흑자를 본 액수는 정확히 1만 달러였죠. 흑자를 봐야 돼요. 철철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철철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려워하는 거. 이거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보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느끼기를 해줘야 된다. 느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슝슝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불안한 거를 해소시켜야 된다. 맥락이 잘 안 바뀌어지거들랑 저희 선생님한테 오세요. 맥락을 잘 바꿔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또 마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